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큰 각종 범죄를 경범죄로 규정하는 주민 발의안 47에 대해 폐지하는 주민 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투표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언론들은 주민 발의안 47 폐지 법안이 주민 발의안 형식을 갖추기 위한 유권자 서명 정족수를 채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5일 선거를 위한 인증 작업이 이달 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 2014년 유권자들에 의해 통과된 주민 발의안 47은 $950 이하 비폭력 재산 범죄를 경범죄로 규정했고 단순 마약 소지 범죄도 경범죄로 규정해 찬반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경범죄로 분류되면서 절도를 벌여도 체포되어도 처벌되지 않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 발의안 47 폐지안이 통과될 법으로 승인돼 시행된다면 지금은 경범죄로 처리되는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중범죄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 자녀가 중범죄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헌터에 대한 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터는 결과에 실망하기보다는 가족과 친구들이 보여준 사랑과 지지를 더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헌터는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헌터에 대한 유죄 판결이 사법 체계가 조작됐다는 트럼프 측의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는 유죄, 헌터는 무죄로 나와야 사법 시스템이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조작됐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기대가 무산됐다는 것입니다. 공화당이 주목하는 사건은 오는 9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되는 헌터의 탈세 혐의 재판입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 추정치를 밑돌며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에선 올해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전 몇 달 동안 물가 압력이 사라지는 것을 봐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초 이후 이어진 물가 반등 우려가 줄면서 올해 안으로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마스가 휴전 협상에 긍정적으로 임할 준비가 됐다며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휴전을 거부했다고 일축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가자지구 전쟁 휴전안에 대해 하마스가 마침내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전쟁을 완전히 멈추는 게 우선 목표라며 합의를 위해 긍정적으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휴전안을 거부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지만 결국 둘 다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는 그동안 인질 석방 대가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완전 철수와 영구 휴전에 동의할 것인지 의구심을 품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미국이 공개한 휴전안에는 일부 내용이 빠져 있다며 하마스 제거라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중동을 방문 중인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협상 타결을 위해 관련국들과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원회를 열고 새 해병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을 따르는 게 총선 민의를 받드는 거라며 상임위 보이콧 중인 여당을 비판하고 불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야권은 위원회 의결로 20일 숙려 기간을 생략한 뒤 민주당 1호 법안인 채 해병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와 전체 회의 의결에 이어 본회의로 부의해 채 해병 순직 1주기 전인 다음 달 초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반쪽 의장이 만들어낸 반쪽 국회가 폭주를 시작했다며 여야 합의 없이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에게 재해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연세의대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이후 교수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이날 총회를 열고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하루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내고 27일부터 정부가 현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을 시행한다며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을 제외한 모든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 시술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구름 끼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5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4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58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0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99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